나는 40대 후반이고 쌍둥이 딸이 있다. 20대 초반에 큰엄마와 비밀스러운 일을 고백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아빠는 일란성 쌍둥이다. 출생시간 1분 차이로 동생이 되었다.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1990년대 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다. 나에겐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살고 있다.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수업을 마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버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빚을 갚았고 새벽부터 작은 공장에 나갈 일하셨다. 엄마는 마침 이런 시기에 지방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부모님이 아프시면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 중 한 명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다. 외동딸인 엄마는 혼자 사시는 외할아버지에게 내려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농사일도 같이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세간살이 중 쓸만한 것들만 챙겨서 오래된 빌라로 이사 갔다. 아버지 수중에 남은 보증금이 워낙 적으니 깨끗한 집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층 양옥주택에서 살다가 낡은 집으로 이사 가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다. 아버지가 잘 살 때는 친척이나 지인들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었다. 오촌 아저씨의 아들 취직 자리를 부탁하기도 하고 먼 친척이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지인들의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줬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친척들 중 반 이상은 갚지 않았다.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는 분이기에 그 사람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돈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만큼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은 챙겨주는 게 맞아라며 넉살 좋게 웃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도 빚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우리 집을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었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아빠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 모습에서 더 충격을 받았다. 쌍둥이 형인 큰아빠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5년 전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다. 큰아빠는 아버지와 같은 해에 결혼을 했고 두 부부만 살고 있다. 할아버지의 못된 병을 물려받은 큰아빠는 평생 약을 먹어야 했고 약의 영향으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 큰엄마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큰아빠의 급여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며 동네 식당에서 일을 했다. 남들은 자식도 없으니 돈 쓸 곳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큰엄마는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었다. 내가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에 데려가서 엄마는 사주지 않았던 장난감, 과자를 넉넉하게 사주셨다. 엄마는 내가 사달라는 과자나 난감을 잘 사주지는 않았다. 버릇 나빠질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 큰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까지 따뜻했다. 큰엄마 집에 놀러 가면 한참 동안 놀아주셨다. 어린 마음에 큰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하는 철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간 곳은 큰엄마 집 근처였다. 큰엄마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 이사간 집은 큰엄마의 집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연락되는 친척은 큰엄마뿐이었다. 큰엄마는 이삿날에 오셔서 이삿짐을 풀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큰엄마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서 시댁과 왕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시동생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했다. 형수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일 먹을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매일 저녁에 새로 만든 반찬을 갖다 줬다. 큰엄마는 평소에 음식 솜씨가 좋았다. 이런 상황에서 밥맛도 없다며 식사를 거부하던 아버지도 큰엄마의 정성스러운 음식에 마음을 돌렸다. 생전 집안일은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는 매일 밥솥에 새 밥을 짓기 시작했고, 큰엄마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새로운 음식을 놓고 갔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유난히 피로를 느낀 어느 날 집에 오자마자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일찍 잠이 들었다. 그런데 요일을 느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고마워. 매일 잘 먹고 있어. 큰엄마 목소리네. 안방에 다가가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빠 옆에 큰엄마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와이프는 전화는 받는데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그냥 친정에서 살겠다고 한 애 동서가 그럴 수 있나?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인데. 말야 큰엄마와 아버지는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다. 나 갈게. 내일 또 올 테니 기운내고 있어. 우리 가까이 사니 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엄마가 안방 문을 닫고 나왔다. 나를 보자 큰엄마의 동공에 지진이 났다. 큰엄마 왜 저 방에서 나와요? 음식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었어라고 했다. 큰엄마의 입술은 부르르 떨렸다. 그동안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큰엄마에게 큰 실망을 했다. 큰엄마는 잠시 나가자며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너 우리가 한 얘기 다 들었구나. 그렇다니까요. 아빠랑 무슨 사이예요? 라고 다그치자 사실 이런 사이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나도 너무 외롭다 보니 그만 큰엄마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에게 마음을 준 것이었다. 아빠도 형수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큰엄마는 말을 더듬으면서 제발 부탁인데 너희 엄마한테도 비밀이야. 내가 이제 안 올게. 제발 부탁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내가 비밀을 지켜주면 뭘 해줄 건데요? 하고 물으니 내가 반찬 만들어서 집 앞에 두고 갈게. 큰엄마는 매번 반찬을 만들어 오니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아빠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사이가 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날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 말이 거칠고 신경질적인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가끔 보는 큰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 늘 상냥했고 큰아빠나 다른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늘 명랑하고 밝았다. 나중에 그런 여자를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큰엄마가 아빠와 그런 사이라니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다음 날 수업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사오는데 큰엄마와 마주쳤다. 큰엄마는 나를 반겨주며 우리 집 가서 같이 마시자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큰엄마를 따라갔다. 우리 승준이가 요즘 고생이 많지. 아버지는 워낙 강한 분이시니 시간이 지나면 재기하실 거야 하며 위로했다. 그러더니 큰엄마는 보여줄 게 있다며 안방에서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이거 처음 보지. 우리 승준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야. 우리 집에서 놀고 안 가져갔는데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건 승준이가 만든 딱지고 이건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만든 모자이크야. 큰엄마의 자상함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그날 큰엄마와 함께 했다. 처음이었던 나를 조용히 받아주었고 아버지를 닮아 무척 건강하구나 하고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그 후로 큰엄마 집으로 종종 놀러 갔고 큰엄마와 아빠와의 비밀은 마음속에 묻었다. 그리고 시일이 많이 흘러 나는 중학생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다. 아버지는 다시 재기하셔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업도 하시고 땅도 사셨다.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에게 다시 사람이 몰려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자에게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준 형수님에게 꼬마 빌딩을 사주셨다. 큰엄마는 그 빌딩에서 수제청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 내가 결혼할 때 답례품으로 수제청을 만들어 주셨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을 돌봐 주신 적도 있다.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보다 큰할머니랑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하기도 한다. 큰엄마는 외로울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하신다. 1시간이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해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건 큰엄마가 보여준 따뜻함 때문인 것 같다.